이번에 그 특사단 방문 내용을 보면 지금 초조해하는 사람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는 왜 초조하냐? 자, 11월 6일 선거가 있는데 제발 김정은이 저놈이 조용해 갖고만 있으면 나는 그냥 11월 6일까지 김정은이나 북한을 잊고 그냥 6.12 한 것만 갖고 그냥 계속 쭉 가고 싶은데 지금 저게 계속 그냥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했나. 그래서 행여나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6.12 선언을 가지고 이제는 판을 깨버리겠다고 11월 6일 전에 김정은이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면 트럼프는 6.12로 딴 점수를 어쨌든 북한을 조용히 시켰다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못한 걸 내가 해냈다. 북한이 요즘 미사일도 발사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업적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계속 부각시키고 그건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란 이런 쪽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갖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판을 깨려고 이제 그런 이 겁도 주고 이렇게 시도를 할까봐 신경이 쓰이는 판에 김정은이 뭐라도 명분을 던져주면 트럼프는 적당히 그 명분을 갖고 또 11월 6일을 넘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려 그러면 김정은이 그냥 공짜로 명분을 가짜라도 명분을 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요구하냐? 자, 우리 이거 1차 핵리스트야. 이거 받고 이 넉 달이 도타더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나한테 종전선언 그 전에 해줘. 이걸 지금 이번에 남북이 합의해서 미국에다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9월 18일 정상회담 이전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알받기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개소를 했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열지 마. 그 북한의 물자가 건너간 부분이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도 않는데 왜 이걸 열어? 하고 반대해서 8월 말에 열라다가 못하고 9월 초에도 지금 열라다가 아직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특사단한테 하나 써준 겁니다. 내가 핵 리스트 1차로 중간선거 전에 내줄게. 자, 그래서 너네들은 이거 미국에 설명하고 그거 열어버려. 이걸 가지고 김정은은 뭘 테스트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미국이 가짜 핵 리스트를 가지고 응할 거냐, 응하지 않을 거냐를 배짱을 튀기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걸 갖다가 미국이 거부를 하게 되면 김정은은 이제 미북 간의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계속 몰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은 미국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18일에서 20일을 정상회담을 박은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북한이 봤을 때는 문재인이 지금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냐? 과거에 1, 2차 정상회담을 할 때는 문재인 지지가 70% 중반 이렇게 됐지만 지금 문재인 지지가 이제 40%까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문재인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를 직전인 9월 18일부터 20일. 자, 추석 연휴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6일까지인데 그 직전인 18일부터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추석의 여론조사에 그때도 문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 내려갈 건데 이제 그때쯤 되면 아마 40%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 주장으로. 그러면 문이 추석 전에 그런 지지율을 받게 되면 추석 민심에서 완전히 팽당할 건데 자, 추석 직전에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문이 이끌어냈다. 평양 갔다고 거대하게 또 온 방송신문 다 동원해서 떠들어대면 추석에 또 우매한 국민들은
박수를 치겠죠. 저보고 국민들 우매하다, 뭐 개돼지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자극받을 때까지 가끔씩은 쓰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자극 더 받아야 돼요. 또 그러면요, 문재인 지지가 또 60%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문재인이 노리고 있다는 걸 김정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너 급하지? 그래, 너 급한 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데, 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에 네가 왜 거기를 원하는지를, 날짜를 원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너는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래? 너는 종전선언하고 남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관철시켜. 이거 못 내오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하고 너하고 앞으로 군축하고 뭐 평화롭게 가니 어쩐 일을 국제조약으로 해서 그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갖다가 국회 가서 비준 받아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를 완전히 조약처럼 발표하자.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김정은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은 남북 운전자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대가로 지금 북한이 미국 보고 시킨 가짜 핵 리스트 제출에 대한 미국의 수용과 그리고 종전선언 동의를 갖다가 얻어오라고 문한테 전폭적으로 떠넘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너도 나한테 뭐 위험 부담은 감수해야지. 미국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자. 개성공단 열어버리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 둘이 보면 알 거 아니냐. 이 기회에 미국이 이것도 못 열게 하면 우리 둘이 민족적 자주적으로 간다고 같이 한번 왕창 개개버리자. 그럼 저거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또 받아들일 거다. 둘이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의용이 한 말 중에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종전선언은 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입장이나 자기들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유엔 총회 기간이면 25일부터 뭐 10월 초 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 미국이 자신들을 불러서 뉴욕에서 2차 미북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그 자리에서 해줄 거라고는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연히 거기 갔다가 유엔 앞에서 김정은이 뭘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거기 서는 부분은 무리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이서 생각한 거는 종전선언 기간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전으로 해서 트럼프 너도 그 직전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삐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맞춰줄게. 그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가짜 핵 리스트를 1차분으로 살라미로 쪼개서 제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제출 시한을 최대한 늦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찍 제출하면 아무리 1차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2차, 3차에 할래 했다고 또 뻥을 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저분한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저는 한국에서 가르쳐 줬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종전선언까지 가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미국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잘라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리스트 제출한 데 대해서 미국은 곧바로 이거 가짜다, 사기다, 속였다, 감췄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1차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차, 3차, 5차 계속 올 거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집계를 내고 통계를 내고 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1차를 너네 선거 전에 성의 있게 우리가 하나 보낸다. 받아라. 자, 그러려면 트럼프도 얼렁뚱땅 1차 왔네. 야, 이 성과다. 박수 치자 하면서 김정은이 불러다가 2차 미북 정상회담하고 종전선언하는 그 쇼를 이제 사기극에 가세를 시켜야 되죠. 그럼 그 가세를 언제 시키겠습니까?
직전에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검증할 시간이 없지요. 설사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선거 전에 판을 깨는 짓을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거 제출하자 말자 너네는 우리한테 종전선언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에서 그걸 하려면 9월 말 전에 가짜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제출했다가는 11월 6일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종전선언을 하고 그게 뭡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에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트도 가짜였다고 하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미국의 여론이 뒤집어지면서 종전선언을 한 부분이 오히려 뒤집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간선거 직전에 내야 미국에서 이걸 뒤집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판을 그렇게 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일종의 지휘자로 문재인을 부리고 있고 트럼프가 꼼짝 못할 그 타이밍으로 지금 종전선언과 가짜 핵 리스트 단계별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요. 자, 지금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정인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문정인이 최근에 이제 좀 떠들었는데요.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지금 엊그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인의 생각을 들어보면 지금 이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대략 나오지요. 자, 문정인이 북핵의 모든 걸 걸면 남북관계 잘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핵은 되든 안 되든 진행되는 대로 놔놓고 남북관계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문정인이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따로 진전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이 앞서가서도 안 된다. 동시로에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인은 한마디로 이런 주장들을 깔아뭉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생각하고 쏙셈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태까지 문정인은 미국에서 온화한 척하고 합리적인 척하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문정인이야말로 지금 북한을 비핵화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까지도 했는데 이제 지금 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정인이가 북핵의 모든 걸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진작 하지 작년부터. 그러면 훈련도 중단 안 하고 전략자산 한국 배치도 중단 안 했을 건데 그때는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미국이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비핵화가 된다고 해놓고는 이제 비핵화의 입구까지 딱 온 시점에서 이제 비핵화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에요. 이제 비핵화 본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속셈을 딱 드러내면서 비핵화는 비핵화고 우리는 북한과 관계는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우선순위를 놓고 미북 간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남북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은 북핵 위기의 본말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은 어제 오후 마포 MBC 홀에서 있은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 미북관계가 잘 안 된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미북관계도 잘 되게 만드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대북 제재 이 뒷다리 잡기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 하고 미국과 전혀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문정인은 피리 부는 사나이고 민정인이 풀이를 불고 지나가면 그 뒤를 문재인 임종석이 따라가면서 문정인의 피리 소리가 사실로 확인되죠. 그래서 문정인이 지금 또 바람을 잡고 나섰고 그 결과물이 뭔가 하면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미국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열어버리겠다라는 특사단과 김정은의 합의인 겁니다. 자, 문정은, 문정인, 문재인 이름이 다 서희가 헷갈립니다. 그냥 문정은이라고 했으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해 미국처럼 잘못하면 야단치는 부정적 강화를 적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긍정적 강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을 칭찬해줘야 자꾸 잘하지 미국처럼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한테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이코패스한테 칭찬을 하면 어떡합니까? 잘하는 줄 알고 살인을 거듭할 수 있죠. 저는 문정인이가 이야기하는 김정은이는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모부를 저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이복행을 죽여버리고 저 30대 초반이 말입니다. 저 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멀쩡한 채 웃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섬뜩합니다. 아마 집안의 내력이 총 집결된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잘못된 어린애에게 야단만 치는 건데 칭찬을 먼저 해주고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을 보이면 제재 완화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북한이 바뀔 수 있는데 미국은 계속 매질만 해대니까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가서 칭찬받을 일을 한 게 뭐예요? 풍계리 무슨 동창리에 쇼한 건데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칭찬을 받을 일인지 사고를 친 걸 감추려고 하는 쇼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칭찬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이코패스의 장난질에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문정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위협이 있다면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문정인의 이런 말은 액세서리입니다. 본질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게 본질이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블록 편에 설 필요가 없다. 자, 문정인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 편에 붙어서 같이 가는 게 낫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하고 있다? 그럼 북한에 핵이 없을 때 우리 미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한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6.25 전쟁 때문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도발 때문이지. 그때 북한에 핵이 있었습니까? 마치 미국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북한의 핵 문제인 것처럼 희한한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중 사이의 갈등으로 신냉전 질서가 생기면 지금은 미국과 함께 가고 있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국내 논쟁이 거세질 거다. 이제 미국 버리고 중국한테 붙어 먹자. 북한이 조금만 비핵화 진전시키면 이 소리를 문재인의 임종석의 복심이라고 하는 문정인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 국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때는 미중이 협력할 때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얼마 전 워싱턴 DC에 갔더니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을 빼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많이 하더라.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지속되었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이 되면 군사분계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이 미리 휴전선에 GP를 빼고 군부대를 철수시키고
서해 동해의 해안 철책선을 없애고 이 전차 방호벽을 없애는 이유가 지금 평화협정만 올 연말까지 되면 올 연말 이후에는 그러면 이 군사 분계선을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정인은 MBC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미북이 맞서고 있는 핵신고냐, 선핵신고냐, 그리고 선종전선언이냐는 문제에 대해 북측의 핵신고를 당장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해 신고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 표명을 하면 종전선언 협상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그거죠.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이라고 특사단이 가면서 한 말을 문정인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모든 구상을 문정인이가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그냥 받아서 정의용은 로봇처럼 하고 있고 문재인과 임종석도 이 부분에 적극 가세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본다 하면서 핵신고 의사 표시만으로 종전선언 협상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보라서 할까요? 아닙니다. 문정인의 노림수는 뭔가 하면 구두 약속에서 북한이 살라미로 잘라서 핵 리스트를 1차분입니다 하고 내면 이 봐봐라. 구두 약속만 해도 종전선언을 하자 했는데 이제 실제 하드카피로 냈으니까 이건 당장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한 일종의 바람잡이 기대치를 낮췄다가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문재인과 만나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종전선언을 안 해줄 수 있냐 하고 미국에다가 온팍 덮어 세우는 거죠. 지금 문재인 특사단 문정인은 한국 국민의 편에 서서 북한과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서 그의 기분을 맞추면서 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협상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궁지에 모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지가 한국의 친북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관철되고 그 미국의 제일 자기들이 약한 골이라고 보는 트럼프에 지금 트럼프의 참모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향해서 끊임없이 압박과 회유를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을 노리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김정은이 한국을 지금 이용해서 트럼프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특사단 방문의 결과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단계별 핵 리스트라는 거짓말장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시기적 약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알박기 하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이 모든 이 권력이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